이게 이제 일종의 적정 환율인데 이게 왜 올라가냐면 원화는 점점 많아지는데 보유 달러는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달러가 왜 줄죠 지금? 달러는 역시 강한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 얘기는 이제 원달러도 강한 상승세를 유지한다는 얘기고, 원달러는 지금 현재 1450원대까지 조정했다가 다시 이제 올라왔죠. 좀 뭐 1460원 정도, 70원 이렇게 다시 올라왔는데, 결국은 지금 자리는 1550원 정도가 적정 환율인데 거기서 적정 환율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원달러는 상승 압력이 되게 강하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모멘텀만 생기면 급등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저희는 달러를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 만약에 환율이 한 1600원대가 넘어가면, 혹시라도 넘어가면 그건 약간 오버슈팅이거든요. 1250원 정도 넘어가면 오버슈팅인데, 그 정도 갔을 때 한번 차익 실현을 할 만한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달러를 들고 있는 게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환율 쪽은 달러가 강세를 보여야 원달러도 올라가는 힘을 받는데, 달러가 강세를 보일 거냐는 뭘 본다 그랬죠? 저희가 요 빨간색 선, 이 빨간색 선이 하나의 인디케이터인데, 미국으로 얼마나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느냐거든요. 글로벌 자금들이. 당연히 미국으로 이렇게 몰려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달러는 강세로 보이겠죠. 여기 보면 이때부터 약간 달라졌죠. 2018, 19년, 20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미국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는데, 이전에도 뭐 추세적으로는 왔다 갔다 하면서 쏠리고 있지만 속도가 달라졌죠. 속도가. 이전의 움직임하고는 속도가 달라졌는데, 그 이유는 이제 달러가 미국으로 이제 쫙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시장도 좋고, 여러 가지 이제 채권 금리도 높고 하니까 채권 자금, 주식 자금이 다 들어가고 있어서 이렇게 강하게 들어가고 있는 건데, 들어가다 보니까 달러가 약세를 보이다가도 이것 때문에 튀어 올라온 거죠. 그다음에 약세 보이다가도 이게 계속 가니까 여기 튀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120까지는 올라오겠죠. 결국 여기까지는 수렴을 해야 되니까 120까지. 120까지 가면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9거든요. 근데 120까지 가면 우리나라 환율 기준으로는 얼마를 갈까요? 달러 인덱스가 120이면 우리나라 환율은 한 100, 1700, 1600원대 중후반? 이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위치가. 그 정도까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 제가 볼 때 요 인디케이터, 이 자금의 유입이 꺾여야지 뭔가 달러가 이제 좀 추세적으로 약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건데, 안 꺾이고 있잖아요. 더 가속화돼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 강세는 중간중간 조정을 하겠지만 결국은 120을 향해서, 120포인트죠. 109인데 현재 120포인트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는 게 맞다. 장기 달러 강세는 계속 시작이 되고 있다. 결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를 하면 계속 글로벌 자금은 미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당분간 지속될 것 같아요. 몇 년 지속될 수도 있고. 나중에 이 자금 흐름이 끊기면 그때 이제 달러 약세가 나오겠죠. 그때는 우리나라도 좀 그러니까 보유 달러를 좀 팔고, 뭐 펀드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환이 오픈되어 있는데 이제 환 해지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근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더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아니다. 달러 인덱스가 한 120 가면 생각해 보겠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도 지금 현재 요 파란색 선이 저희 인디케이터거든요. 인디케이터인데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점점점이 이제 예상치예요. 점점점 여기서부터 예상치인데, 이 추세가 보시면 2015년서부터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이 인디케이터가. 이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일종의 적정 환율인데 이게 왜 올라가냐면, 구조적으로 우리나라는 갖고 있는 달러, 외환보유고는 점점 정체되고 줄고 있어요. 줄고 있죠. 그런데 원화는 계속 찍어내고 있잖아요. 성장이 낮을수록 원화 많이 찍어내거든요. 통화를 찍어내야 경기 부양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고령화 시대가 되고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지면 일본처럼 계속 돈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원화는 점점 많아지는데 보유 달러는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수급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에요. 환율의 본질이고, 두 번째는 보유 달러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빌린 돈, 대외 부채가 얼마의 비율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100이라는 달러를 갖고 있는데 해외에서 한 100 정도를 빌렸어요. 그거와 우리가 100이라는 달러를 갖고 있는데 해외에서 200 정도를 빌렸어요. 갚아야 될 돈이 200이야. 어느 쪽이 더 위험한 거죠? 100일 때 200을 빌리는 게 더 위험하잖아요. 더 위험할수록 환율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아, 쟤네가 저 돈을 갚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아, 쟤네 지금 100불 정도밖에 없는데 갖고 있는 현금이. 얘네가 우리한테 200불 빌리다가 이제 300불까지 올라갔어. 근데 쟤네 계속 100불만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돈 빌려준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좀 위험해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일종의 리스크 프리미엄인데 그것도 환율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게 두 가지가 제일 본질적인 거예요. 거기다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더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앞으로 예측을 알려면 이 구조를 좀 보면 알잖아요. 원인을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원인을 보면 앞으로 예측이 좀 가능한데 원인은 그거잖아요. 외환 보유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통화량은 늘어나고. 통화량 늘어나는 건 앞으로 바뀔까요? 통화량 줄어들까요? 앞으로? 그럴 리는 없겠죠. 통화량은 계속 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장이 안 나와서 더 늘어요. 요령화되고 할수록. 이거는 거의 상수인 것 같아요. 계속 늘 수밖에 없다. 원화 통화량은. 그러면 달러 보유량이 지금 정체되거나 좀 감소하고 있는데 이게 좀 많이 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제 이거를 이렇게 꺾을 거 아니에요. 분모가 그거니까 달러 보유량이니까. 그러면 달러가 왜 줄죠 지금? 왜 줄어드는지를 봐야 되겠죠. 우리가 무역수지 흑자도 내고 있고 그 다음에 경상수지 흑자도 내고 있는데 왜 달러가 줄죠? 들어오는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서 그래요. 나가는 돈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투자를 하잖아요. 지금 막 성학개미다 뭐 해가지고 이제는 국장 다 떠나가지고 해외 투자하잖아요. 이런 투자 자금들이 나가는 게 또 크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 국내 여행 안 하잖아요. 다 해외여행 가잖아요. 여행객 수가 거의 사상 최대치인 것 같은데 해외 나가서 돈 쓰잖아요. 그 다 달러 쓰는 거예요. 해외 나가서 돈 쓰니까 그것도 해외 달러가 많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나라가 이민을 되게 많이 가요. 요즘에. 그러니까 중국도 많이 가지만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나라 부자들 해외로 이민 많이 떠나거든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도 일자리가 별로 없으니까 해외로 기회를 찾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가니까 돈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나가는 돈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흑자를 내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달러가 더 많으니까 달러 보유가 줄어들게 되죠. 근데 이 부분이 앞으로 바뀔까요? 지금 수출이 굉장히 좋거든요. 수출 금액이 명목 금액으로는 거의 사상 최대치거든요. 그 정도인데도 월 한 550억 불, 600억 불 갖게 되는데도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수출이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점유율을 뺏겨가지고 반도체라도 뺏겨서 반도체가 안 좋아졌다. 그러면은 수출이 줄 텐데 무역수지 흑자도 줄고 줄 일밖에 없는 거죠. 더 늘 일이 또 있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에서 무역 흑자 많이 내다가 지금은 국은 적자고 미국에서 흑자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있잖아요. 우리로부터 무역 수지 흑자 많은 국가들 다 관세 때려서 거둘 거야 이러잖아요. 그럼 무역 수지 흑자 줄어들 거 아니에요? 줄어들면 이게 좀 이 분모에 해당되는 외환보유고가 줄면 줄었지 늘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앞으로 5년 봐도 환경이 그래요. 보호무역주의 환경이고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게 이 분모에 있는 달러 보유량이 늘 것 같지는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왜냐면 해외로 나가는 투자는 점점 가속화될 거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나라 성장은 계속 떨어질 거고 사람들의 인식이 우리나라는 투자하면 안 돼.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성장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해외로 투자를 해야 돼.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금리도 점점 낮아질 거고 미국보다 금리가 낮잖아요. 그러면 뭐 채권이나 예금 투자들도 다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계속 우상향하지 않을까요? 이 인디케이터가? 저는 계속 우상향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게 1,500원에 위치해 있는데 1,550원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 환율 여기잖아요. 1,400원대 중반. 그러면 이렇게 요걸 향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더 초과했다가 또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따라가겠죠. 요 고점을 저는 1,280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280원 정도 가야지 한번 크게 조정을 할 것 같다라는 거고
지금은 1,400원에서 1,500원대가 노말이라고 보면 정상적인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그래 우리나라 환율은 1,400원, 1,500원이 정상이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보면 지금 이제 많이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앞으로 한 5년 후에는 그 노멀한 가격대가 한 1,800원대가 되지 않을까 환율이 1,800원, 1,900원대 환율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끔찍한 얘기지만 어쨌든 그런 우상향 환율로 가고 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냐 계속.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달러 자산을 보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런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또 이제 적정 환율보다 굉장히 많이 오버슈팅하는 구간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 크게 반영되는 구간. 이런 구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때. 이렇게 나오면은 한 2,000원 찍고 내려오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런 거 가정하기는 어려우니까 미리 그냥 정상적이라면 1,650원, 80원 정도 가면 한번 쭉 조정했다가 또 한번 1,800원대 가고 이런 흐름으로 앞으로 한 5년간은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